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는 정보, 분석, 의미. 어떤 분야가 내 능력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보는데 기준을 좀 드리면요, 어떤 제품의 열렬한 팬인 경우, 자기가 덕질을 하고 있는 분야, 소비자의 반응을 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 직업을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능력의 범위는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어떤 비법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는 마음에서 좀 쭉 제 부끄럽지만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그 밸런스 게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첫 종목은 LG화학이었고,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화학업계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친숙하고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LG화학은 너무 복잡하고 기초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능력 범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의 범위의 시작은 일단 자라온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화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들이 그러면 무의미했느냐? LG화학엔 통하진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에서 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KPX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미원 SC, 국도화학, 이런 좀 스페셜티 케미칼 회사들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확실히 도움이 됐고, 흥미가 또 가기도 하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도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도 그 영역은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의 범위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업종에 종사를 하신다, 사교육업종에 종사를 하신다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집 아이들보다는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다가 꽂히게 된 특정 종목을 후벼 파다 보니까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같은 옷을 계속 반복해서 즐겨 입고 아침에 이게 옷 고르는데 시간을 쓰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패셔니스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지금도 의료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2001년도에 이 한섬이라는 종목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PR이 당시에 2배였는데 영업이익률, ROE, 성장률 모두 다 너무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분석을 하면서 패션 업종에 대해서도 갖가지 정보를 모아보고, 회사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배우고, 뭐 백화점을 다니면서 점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심지어는 패션 잡지까지 구독해서 읽었거든요. 이 한섬이라는 회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싸기 때문이었던 거지 의료업이기 때문에 봤던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 경쟁사들, 의류회사들, 의류가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 그리고 사이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지금도 사실은 의료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걸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업입니다. 자산운용사가 상장이 돼 있으면은 제가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쉽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자산운용사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거래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갖가지 얘기들을 아무래도 많이 듣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이 키움증권이 타 증권사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무시를 받고 폄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키움증권이 창구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마켓 쉐어가 올라가고, 기관 투자자들은 키움을 무시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 영문이라는 그 HTS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그 모회사인 뭐 다우기술, 다우데이터까지 확대를 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키움증권이 뭐 여러 가지 숫자나 이런 것도 괜찮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이해도가 그 바탕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 개인 관심사. 제가 그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컨텐츠 매니아거든요. OTT가 됐건 스트리밍 서비스가 됐건 다운로드 서비스가 됐건 남들보다 항상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방법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뭐 공중파에서 케이블로, 그리고 케이블에서 뭐 인터넷으로, 이런 과정들을 비교적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멜론을 소유하고 있었던 뭐 로엔이라든지, 혹은 거슬러 올라가면 온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었던 뭐 오리온,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에도 사례로 넣어놨었죠. 그리고 케이블 SO 업체들, 옛날에 한빛, IMB라든지, 왜냐하면 콘텐츠가 결국에는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뭐 K-드라마까지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 탐색하고 보는 거의 이유는 저의 개인 관심사,
그러니까 좀 흥미가 좀 더 가는 거죠.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처럼 조직에 몸을 담고 있거나 뭐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은 없지만 관심을 유도하는, 끈질기게 유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보는 해안이 트이는 경우. 예컨대 저는 처음에 이 소비재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저희 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모든 조선사,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 탐방을 가보고 조선사에 꽂힌 겁니다. 조선이 너무너무 잘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 몇 가지 편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주를 사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응대를 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조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심지어 2006년쯤에는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가량이 조선 관련주로 채워질 정도로 저희 이제 능력 범위 안에 포함된, 뭐 2019년에도 저는 연예기획사에 대해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조직 내 애널리스트가 적극적으로 이 K-팝 산업이 바뀌었다는 걸 저를 설득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능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런 영역으로 바뀌게 됐죠. 네, 마지막으로는 롤모델을 따라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심사도 있지만 사실 미디어의 관심을 또 주식적인 측면에서 가진 거는 또 버핏이 미디어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음식료 회사들, 뭐 농심이라든지 롯데칠성, 오리온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체에 관심을 가진 거에 원인을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감심사 플러스 버핏이나 피터린치가 좋아하는 분야였으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계속 저의 능력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저의 능력의 범위를 봤을 때는 여기서 비롯됐던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어떤 가격이든 퀄리티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깊이 보다 보니까 그 업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 게 켜켜이 쌓이게 된 게 현재 저의 능력의 범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애널리스트 조직을 총괄하는 그 사람으로선 이 부분, 나와 같은 뜻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제 관심사는 아닐지라도 계속 오픈 마인드로 설득되고 관심을 갖고 점점 이제 가다 보면은 제 지식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저는 뭐 종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요거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지금 현재 저의 능력의 범위의 상당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이나 개인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가 상장된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 회사들이 다 현재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인상적이긴 한데 인생에서 길게 봤을 때 좀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여기서 나오지만 최종적인 종목 발굴에서 편입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것과 이거, 롤모델이 어떤 좀 업종을 좋아하더라,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좀 이해가 쉽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저에게 확보된 능력의 범위를 간단한 키워드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의, 식, 주, 미, 락이 제가 관심도 많고 이해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그동안 축적해놓은 지식들도 좀 많다. 즉, 제 능력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야다. 입고, 먹고, 어딘가에서 사는 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길이가 길고 보통은 다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과거에 봤던 회사와 지금에 볼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섬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 롤모델 버핏이나 피터린치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뭐 음식료 회사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에서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건설회사, 뭐 건자재 이런 쪽을 관심을 가진 거를 이제 주로 연결을 제가 시켜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도 저는 주에 포함이 되고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식의 유통기한이 좀 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와 락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 욕망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미 같은 경우에는 뭐 2010년도 화장품 업체를 많이 투자할 때 이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락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이런 쪽이 결국은 전 세계인에게 락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모여서 저는 현재 이 5가지의 영역이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분석하기 비교적 용이하고 과거의 지식을 갖다 쓰기도 편한,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느낀 거는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은 일정 임계점을 넘었을 때 복리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한섬이라는 회사를 분석할 때는 시간과 로드를 퍼부어도 뭐 그렇게 많이 빨리 느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섬을 정복하고 다른 회사를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의류 회사를 보면서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거 또 꾸준히 하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도달점의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건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생 시절에 네오지라는 회사를 분석해서 여러 군데 이제 올리면서 뭐 분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많은 로드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쭉 썼을 뿐이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가 제공하는 원클릭, 세이클럽, 나중에는 피망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대학생 유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능력의 범위가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TV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 혹은 게임 회사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적으로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신 지금은 보험, 은행,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이해도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과 지금 내 나이에서는 좀 더 남들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나 봐요. 화장품에서 한창 분석할 때 용인에 있는 연구소에 가서 아름아름으로 이제 연구원과 미팅을 할 수 있었고요. 밥을 사드리면서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한 2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발되고 제조되고 타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쭉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화장품 업이 좋고 회사가 좋다, 아모레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좋지만 주가에 반영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뭐 차화정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게 됐죠. 지금도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의사가 반도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연구원이 제약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분야에서 좀 더 어떤 주식적인 접근, 분석적인 접근들을 더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하락장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지식의 정도가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능력의 범위는 자신만의 사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로 치자면 조코비치는 하드코트에서, 페더러는 잔디코트에서, 나달은 클레이코트에서 자기의 역량을 최고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코트에 가서는 우승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이처럼 내가 어떤 분야에 능통한지, 어떤 분야가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속하는지를 냉철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사냥터를 계속 찾아가시면은, 그리고 그 사냥터가 발견됐다고 하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사냥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여러 사이클 속에서도 나의 포지션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차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